속 쏘는 인문학과 만난 민주주의 문지연입니다. 인문학 참 익숙하죠? 한동안 인문학의 열풍으로 인문학으로 떠나는 여행, 인문학으로 배우는 과학, 인문학으로 다스리는 정신, 정치, 관계, 모든 산업 분야의 인문학을 연결했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광고판에서 인문학 강연이나 콘서트 안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고, 방송에서도 인문학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흔히 접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 인문학을 치면 수도 없이 많은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인문학의 열풍이 불었던 걸까요? 인문학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키백과에는 인문학을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또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설명하고, 사전에 정의하는 인문학은 인간의 언어, 문학, 예술, 철학, 역사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하면 문학, 역사, 철학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인문학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만큼 편견도 존재합니다. 인문학은 매우 어렵고 진부한 학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 중심의 학문으로 인식하는 순간 인문학은 매우 따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골치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인문학은 나와 무관한 특별한 사람이나 품위 있는 사람들의 학문이라고 치부할 겁니다. 실제로 인문학은 매우 어렵고 따분하기도 합니다. 한때 인문학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관련 서적들이 나왔습니다. 인문학을 어렵고 따분하게 느끼는 사람들조차 이 서적들을 한 번쯤은 사서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문학 서적을 구입했던 많은 사람 중 대다수가 책 한 권을 전부 읽지 못하고 중간에 덮어버렸다거나, 읽었다 해도 가슴과 머리에 남는 지혜라기보다는 창밖으로 스쳐가버린 풍경과 같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제목이 쉬운 인문학 등으로 선정되고, 인문학 관련 도서의 제목도 알기 쉬운 인문학 등의 제목이 붙여지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인문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오히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게 인식되는 인문학을 배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인문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해석돼도 그 근본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문학은 나와 삶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나와 너,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며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문학, 역사, 철학, 그 무엇이든 인문학의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인문학은 늘 함께할 수밖에 없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삶이 보다 올바르고 아름다운 삶일까에 대해서 사유하는 학문인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인문학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 그리스 신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공자와 맹자의 사상, 심청전과 홍길동전이 보통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인문학에서 인간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일까, 실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식의 문제일까, 실천의 문제일까요? 이것은 비단 인문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인문학은 그 자체로 삶의 방식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어떠한 학문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규정할 수도 또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법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스스로 삶을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원적이며 오히려 환경에 의해 우리의 삶이 강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선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어떻게 성공하고 왜 좌절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해석들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나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인문학을 통해 우리의 삶을 위한 지식과 가치에 대한 담론의 과정을 제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환경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유의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문학을 마주하는 이유입니다. 인문학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닌 사고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날 인문학의 현실에 대한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의 본질에는 인간이 놓여 있고 그 지향점이 인간 삶에 대한 사유에 있다는 것. 여기에서 바로 민주주의의 길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